매일매일 부자 되는 습관, 돈 버는 지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보상을 해주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10월 27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액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조치는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이 전부를 제한한 것을 말하며 영업시간 제한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한 것을 말합니다. 신청 대상에서 소기업을 말하는 것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에서 10억 원 이하의 사업체를 말합니다. 지원 한도는 분기별 최대 1억에서 최소 10만 원이며 단 영업손실 매출액 감소가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합니다. 신속 보상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접수를 받고 이틀 안에 바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확인 보상의 경우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10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점 KR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시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곱하기 방역조치 이행일수 곱하기 보정률로 산정을 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시간을 살펴보면 일평균 손실액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1평균 매출 감소액 곱하기 19년 영업이익률 그리고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더해서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하고 또한 보정률을 곱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021년 동월 1평균 매출 감소액의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자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여 정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산정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건은 19년도 8월 1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이라서 가정하면은 21년도 같은 해 1평균 매출액 150만원, 19년 영업이익률 10%,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보정률 80%를 보이시는 수식에 집어넣으면 8월 손실보상금은 392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값에 계산을 해보면 본인이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실보상 산식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1평균 매출 감소액의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보정률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전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등으로 보통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등 가세 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기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 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통계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 개업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만약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되는지 살펴보면 소상공인법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한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에 해당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 1533-3300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 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시행되는 10월 27일부터 11월 말까지는 신속 보상 후 문의 집중 기간이기 때문에 약 8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으니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콜센터로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주위에 소상공인 분들이 계시면 영상 공유해 주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